예나 지금이나 우리 바다에서 나는 해양 생물들은 우리들의 배를 채우는 소중한 식량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균 수명 연장, 인구 증가로 인해 우리들의 식량 자원을 온전히 자연에서 얻어내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점차 해양 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들에게 해양 생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지요. 우리에게 든든한 식량 자원이 되어주는 해양 생물들을 이제는 건강한 소비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공존하며 사람에게 약이 되는 친환경 먹거리. 지금 우리의 바다에는 친환경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그래서인지 맛있는 먹거리가 유난히 많은 때이기도 하지요. 어디 바다라고 예외일 수 있나요? 오동통하게 몸집을 불린 제철 새우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네. 아, 지금 이른 시간인데. 아우 근데 지난번에 네. 서서 우리 아들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머나. 지금 일부러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지금 왔어요. 아니, 많이도 사셨어요. 지금 막 톡톡톡 소리 들려요, 네, 지금. 막 아주 완전 뛰는 소리가. 네. 네. 어머니 이거 가서 어떻게 해서 드실 거예요? 아 밑에다가 이제 후라이팬 밑에다가 은박지를 쫙 깔고 소금구이 위에다 소금을 딱 깐 다음에. 넣어서 예. 구우니까 너무 색깔이 빨갛게 나오면서 너무 맛있어요. 껍질도 얇죠? 예. 예, 맞아. 다른 건 좀 두껍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얇아가지고 투명하더라고요. 네. 맛있겠다. 저도 얼른 먹을래요. 세상에. 그럼 이거 이제 또 다시 서울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네. 이거 아침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지금 밥 먹으러 먼저 가요. 우리 아버님 지금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말 시키시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둘러본 새우 양식장은 제가 다녀왔었던 새우 양식장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소매로 빼다가 나머지 일반적인 축제식 노지 양식장과는 다르게 이곳 양식장의 새우들은 조금은 특별하게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특별함이 담겨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바이오플락이 미생물을 관리한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미생물을 이용해 환경을 제어한다는 친환경 양식 기술 바이오플락. 아직까진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이 바이오플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바이오플락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사육수를 교환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물을 교환하지 않는 동안에 이제 발생하는 암모니아나 아질산이라는 그런 독성 있는 물질들을 미생물이 제거하고 소비해 줌으로써 사육수를 교환하지 않고 양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이오플락의 원리는 사료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이 미생물들이 타가 영양 세균들이 동화시켜서 세균 단백질로 만들어줍니다. 세균 단백질은 이제 물속에 떠다니면서 다시 새우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새우는 이걸 여과해서 섭식할 수 있는, 그래서 바이오플락이 계속 이 물속에서 순환을 하면서 물을 정화해주고 보조사료원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항생제와 같은 약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해 환경을 제어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
바이오플락은 미생물을 활용해 물고기가 배출하는 배설물을 분해하는 기법으로 최근 흰다리 새우 양식 어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이오플락은 어떻게 연구하게 됐을까요? 바이오플락은 우리나라가 대하 양식을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하 양식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흰반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양식 산업이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저희는 2003년도에 미국에서 새우 양식에 이걸 적용하고 있었던 텍사스 A&M대라는 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를 해서 물을 교환하지 않고 양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되는 양식장의 물을 매일 갈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양식장은 바다 근처에 위치하는데요. 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바다에 흘러가게 되지요. 거의 매일매일 사육수를 교환해 줬어야 됐고요. 그 물에 암모니아, 나질산이 많아졌을 때는, 특히나 더 많아졌을 때는 더 많은 양을 교환해 줘야 됐기 때문에 그 물을 교환해 주는 걸 줄여줌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양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바이오플락 물도 한 번은 수확을 하면서 물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미생물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유산균처럼 쓰는 유익세균들이 우점을 하고 있어서 바다로 가도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입니다. 단순한 양식을 넘어 바다와 인간의 공생의 길을 열어준 바이오플락. 이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과 어천어항공단에서는 보다 많은 어민들이 바이오플락 기술로 건강한 먹거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기술 교육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바이오플락으로 키운 이 흰다리 새우 이렇게 시작하기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 새우 양식을 마음 먹게 되고서 여러 가지 새우 양식 기법을 제가 몸으로 직접 띄웠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바이오플락 양식이라는 게 우선 새우가 노지나 한 번에 병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 자체를 차단하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만 키운다면은 전부 죽는 폐사는 없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장점인데 반대로 예를 들어 그걸 시도하는 까다로운 점?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딱 정해진 공간 안에서 새우를 집어넣고 새우 거기서 계속 사료를 주다 보면은 암모니아가 발생됩니다. 네. 이 암모니아를 미생물이 처리해 주는데 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길러내는 일인 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기술을 익히느라 우여곡절도 참 많았겠지요. 여러 번 깨고 부딪힌 결과 이 바이오플락 기술로 길러낸 새우가 그 빛을 톡톡히 보게 되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키운 거예요? 이게 지금 90일 조금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가 보시면은 노지새우보다 투명합니다. 네, 투명해요. 예. 네네. 그리고 껍질이 되게 얇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위협받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으로 병을 얻기도 치료되기도 하듯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친환경 양식을 통해 세상 밖에 나오는 수산물들이 많아진다면 바다와 인간이 함께 건강한 웃음을 짓게 되지 않을까요? 바이오플락과 함께 친환경 양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또 다른 기술을 만나보기 위한 곳 국립수산과학원 첨단 양식 실증센터를 찾았습니다. 풍성하고 건강한 바다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양식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곳에 웬 채소들일까요? 아쿠아포닉스는 수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의 아쿠아와
수경 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포닉스를 합성한 용어로 양식 수조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기물과 배설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수농융합형 양식 기술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수조에서 발생되는 유기물이나 배설물 등이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공 양액의 공급 없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무농약, 무비료, 무항생제라고 하는 친환경 양식과 농업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내수면 양식 어종인 뱀장어, 향어, 메기, 틸라피아 등에 적용 가능하며 재배 작물로는 쌈 채소인 엽채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저희 과학원에서는 새싹인삼과 방울토마토 재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 아직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것 같지만 그 원리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답니다. 우선 물고기 배설물과 암모니아 등의 무기물질이 수조 속 식물의 영양분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 후에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이 다시 수조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순환을 통해 사육수가 정화되기 때문에 꾸준한 양식과 재배가 가능한 거죠. 기존의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물 배설물로는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료인 양액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생물 및 유기물이 많은 바이오플락의 사육수를 이용해서 아쿠아포닉스에 적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물고기 양식장은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로 인해서 질소 화합물이 발생하게 되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때 배출수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환경 문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양식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는 기존의 아쿠아포닉스 이외에 바이오플락 기반의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메기와 상추를 대상으로 성장 실험을 분석한 결과 약 30% 정도의 성장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기존의 수경 재배 방식보다 빠른 성장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 힘입어 기존의 어업인은 물론 예비 어업인 또 귀화를 희망하는 이들의 이목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통해 친환경 채소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이자 어부인 이종갑 씨를 만나봤습니다. 메기의 역할은 열심히 사료를 먹고 또 배설을 하면 그 바이오플락이라고 하는 그 미생물들이 암모니아를 분해를 해가지고 상추가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꿔줍니다. 상추에게 필요한 질소나 인, 기타 여러 가지 영양분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물을 다시 식물 배드에 보내주는, 메기를 키우는 사육수물을 식물 배드로 보내고, 그러면 식물 배드에 있는 상추들이 그 물을 먹고 자라고 또 그 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다시 물고기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 방식입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농법인 아쿠아포닉스. 덕분에 채소 재배 농약은 물론 화학 비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메기 양식 과정에서도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그만큼 수조 속 미생물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야 하죠.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은데 일단 물고기를 잘 키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물고기가 어떤 영향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충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고기 어떤 수질 관리, 산소 관리 그런 걸 항상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가 메기를 기르는 거는 상추를 잘 키우기 위한 영양분 공급책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상추도 키우고 메기도 키우면서 일거양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쿠아포닉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도 좋고 메기도 좋아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기들이 사는 수조의 물을 수경 재배 틀과 연결해 순환하게 하는 식물동.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물은 메기 양식으로 유기 물질이 풍부해져 이곳에서 기르는 상추의 영양분이 되고 상추는 그 물을 다시 정화시켜 메기들의 수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고기와 상추를 동시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거기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식의 규모는 나날이 늘고 있는 만큼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해 또한 커지게 되죠. 높은 밀도의 양식장에서 길러진 물고기들 탓에 생태계가 영향받고 있고 이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유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배설물부터 먹지 않은 사료에 이르기까지 양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유기물로 인해 바다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지요. 이제는 이러한 바다 사정의 해결책인 아쿠아포닉스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노지 재배에 비해서 저희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키운 채소가 일단은 신선도가 오래 갑니다. 신선도가 냉장 보관하면은 3주에서 4주 정도. 그리고 썬맛보다는 단맛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샐러드용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처음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잘 모르다가 저희 농장에서 로컬 푸드에 저희가 납품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많이 신기해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더 호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년 12달 계속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노지 같은 경우는 1년 12달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1년 12달 매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은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곳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지요. 우리의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것 없이 언제나 신선하고 건강한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네. 와. 건강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길러내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사실 이 새우구이는 별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살 통통하게 올랐죠. 그냥 먹어도 입안 가득 고소함이 싹 풍기죠.
여러분도 올가을 이 새우를 먹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까 이 흰다리 새우를 굽는데 이미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만큼을 먹었습니다. 이게 자체가 먹은 거예요. 너무 달고 엄청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지금 이게 소금구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먹어봤더니 기가 막혀요, 정말. 여기 어머니 이거 머리를 이렇게 따는 거 맞죠? 일단 따고 그다음에 껍질은 이렇게 까서 사실 껍질도 두껍지가 않아서요. 그냥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많이 드셨죠? 많이 먹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만 먹을래요. 와. 정말 새우가 원래 새우잖아요. 네.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네. 라면 끓이실 때 넣고 같이 끓이면은 라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면을 네. 와, 라면에 넣어서 끓이시면 좋습니다. 와, 국물이 안 되겠. 저 죄송한데 피디님 못 기다리겠는데 좀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맛과 영양이 담뿍 담긴 새우머리 썰어 넣고 달걀까지 적당히 풀어주면 얼큰한 라면 국물에 새우 특유의 감칠맛이 깊이 배어나는 그 맛, 새우라면이 완성됐네요. 이 국물의 주인공이 뭐냐면요. 바로 이 친구예요. 라면. 이 친구거든요. 네. 이거 먹어볼게요. 참 신기해요. 거창한 조리법도 없고 별다른 재료도 없이 자꾸만 손이 가는 이 맛.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싱싱한 새우이기에 다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맛있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지요. 부족한 점은 채우고 발전할 부분은 더욱 가꿔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향해 가는 희망의 발걸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어나 기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으로 채소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거나 뭐 접하실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것도 모두 받으시고 여러 양식장도 둘러서 눈으로 머리로 그거를 습득하시고 그렇게 하고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절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양식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뭐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일반 새우 축제식 양식장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양식 기술을 좀 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바다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입니다.